그렇게 싫으면 갈라서. 뭐하러 같이 살아? 아빠 욕 좀 이제 그만해. 그냥 너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지치는데 싫은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짜증나고 지겨운지 알아? 엄마가 이런 말 좀 할 수도 있지. 그거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는 이 한을 대체 어디다 풀어?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도 모자라서 엄마 사위한테까지 아빠 욕을 하는 거야?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예, 엄마 친구들은 딸들이 얘기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다 그런다. 엄마 친구 딸들은 같이 욕해준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맨날 똑같은 얘기로 아빠 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매번 들어주고 같이 욕해줘? 엄마, 그냥 아빠랑 살기 싫으면 차라리 이혼을 해. 여기 주말에 강 씨의 집으로 온 딸은 이날도 어김없이 아빠가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엄마의 아빠 욕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딸이 매번 강 씨의 집에 방문하는 날이면 저녁을 먹고 과일을 먹으며 쉬고 있을 때 항상 강 씨는 자기 남편을 흉보며 침묵을 깹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딸과 사위는 또 시작이구나 속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의 욕을 자식 앞에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강 씨 할머니와 딸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강 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남 사녀 중 넷째로 태어난 강 씨는 부모님의 일손을 도울 사람이 항상 부족해 부모님의 일을 어릴 때부터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강 씨의 언니들과 막내 동생까지 먼저 결혼을 했고 강 씨는 끝까지 홀로 남아 부모님의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늦은 나이까지 부모님의 일을 돕다가 그 당시에는 늦은 30 초반의 나이에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강 씨와 결혼을 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이후 강 씨는 남편과 일남 일녀의 자녀도 낳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강 씨의 남편은 참으로 다정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아빠가 치킨 사왔다. 얼른 먹자. 항상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자식들에게 줄 간식이나 장난감을 들고 왔고 강 씨에게도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지 하며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이들 돌보느라 많이 힘들었지? 당신도 좀 쉬어야 할 텐데. 남은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까 얼른 눈 좀 붙여. 아니야. 당신도 일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집에 와서는 조금 쉬어야지. 남편은 물론 강 씨의 시부모님도 강 씨를 딸처럼 잘 대해줬습니다. 강 씨의 시부모님은 강 씨네와는 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강 씨에게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지도 않았고 아들 밥은 잘 차려주고 있냐와 같은 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강 씨가 불편할까봐 배려를 해주려는 모습이 강 씨는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강 씨는 그런 시부모님에게 먼저 다가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하세요? 저랑 시내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할까요? 아이고, 이 늙은 몸 모시고 돌아다니면 새아가 네가 고생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하니 내일 어떠세요, 어머님? 그렇게 강 씨는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도심에 나가서 단둘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시어머님은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신기한 것을 볼 때마다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구경하다 강 씨와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 테니까 드시고 싶은 것 맘껏 드세요. 그이한테 용돈도 받았어요. 아이고, 난 다 잘 먹는다. 새아가 먹고 싶은 거 잔뜩 시켜.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으며 슬슬 얘기할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의 시아버지 욕이었습니다. 요새 네 시아버지가 영 마음에 안 든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일하는 동안 한평생 밥 차려줬으면 이제는 자기가 밥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좀 너무하셨네요. 강 씨는 시어머니가 많이 고생했겠구나 싶어서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이런 강 씨의 맞장구에 기분이 좋아졌던 시어머니는 신나서 시아버지 욕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욕과 뒷담화에 강 씨는 혼이 나가는 듯 싶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부까지 다 얘기하셔놓고는 강 씨가 시아버지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자꾸 시아버지를 욕하는 시어머니를 강 씨는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 씨의 남편은 강 씨에게 아주 잘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까지 강 씨네는 평탄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강 씨 남편의 사업이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원래 직장을 다니다가 그곳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강 씨와의 결혼식 이후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강 씨를 만나고 한 사업이 남편의 첫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커가자 조금 욕심을 부렸던 것이 화가 됐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예전처럼 퇴근하고 자식들을 위해 뭐를 사들고 오거나 강 씨에게 먼저 말을 거는 날 없이 항상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진태가, 나 정말 한 번만 도와줘라. 잘못하면 사업 정말 부도나게 생겼다. 강 씨는 정확한 통화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 일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 씨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정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강 씨의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문. 누구세요? 여기 강도영 씨 되겠죠? 그놈이 우리 돈을 갖고 튀었는데 강도영 지금 집에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집에 없는데요. 잠깐 들어가도 되겠죠? 아니, 지금 어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넘어오면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이날 사실 남편은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빚쟁이가 찾아올 때면 강 씨는 남편이 가족들 버리고 다 도망갔다며 빚쟁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남편과 아빠를 보는 것이 가족 입장에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하고 듬직했던 가장은 사라지고 힘없고 나약하게 늙어가는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때부터 강 씨는 남편 대신 일을 나서야 했습니다. 남편은 후유증으로 한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자식들도 이런 아빠를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도 점점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강 씨는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동안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늘렸던 생활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장 자식들 교육비만 해도 지출하는 돈이 상당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본전 아니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강 씨는 이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을 점점 남편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집에 있으면 청소라도 해야지. 아이들 밥은 어떻게 했어? 또 라면 끓여 먹게 했어?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남편은 강 씨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1년 만에 뒤바뀐 집안 분위기에 강 씨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꿈인 건지 아니면 예전에 다정하고 화목했던 가정이 꿈인 건지 헷갈렸습니다. 자식들은 이때부터 사춘기가 왔는지 점점 강 씨 부부와 대화가 사라졌고 반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의 아들은 이런 강 씨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오거나 밤늦게 컴퓨터 게임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너 계속 이렇게 게임만 할 거야?
너한테 들어가는 학원비가 얼만 줄 알아? 어제 학원 선생님이 전화 왔더라. 학원 왜 빠졌냐고. 학원 안 다닐 거면 빨리 말해. 학원비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내일부터는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은 강 씨를 더 힘들게 했고 그나마 딸이 강 씨에게 다가와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때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강 씨가 딸에게 자꾸만 하소연을 하고 아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딸은 그런 엄마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딸의 눈에 엄마가 진심으로 안쓰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딸은 자기라도 엄마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대학을 나와 취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정신 차리고 기술을 배우겠다며 공사장을 전전했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강 씨는 12시간씩 하던 일을 이제는 6시간씩만 하며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견디며 강 씨는 주름이 확 늘었고 조금씩 빠지던 머리카락은 병원 갈 시기를 놓쳐 확 비어버렸습니다. 강 씨는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하는 남편에게 아직도 쌓인 게 많았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돕긴 했지만 강 씨는 남편이 집안일 하는 것 하나하나에 잔소리를 했습니다. 빨래를 왜 그렇게 개냐? 설거지는 왜 깨끗하게 안 해놓냐 등 이런 강 씨의 말을 남편은 항상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이런 남편에 대한 원망은 시댁에게까지 번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시댁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걱정만 할 뿐 모아놓은 여유자금이 없었던지 시부모님은 정말 금전적으로 하나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강 씨를 배려해 연락을 잘 안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의 사업이 망한 이후로는 항상 강 씨에게 전화가 와서 아들 상태 어떻니? 빚은 어떻게 됐니? 하는 별로 강 씨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말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강 씨의 속을 가장 긁었던 것은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이렇게 된 강 씨 집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꼴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으며 강 씨에게는 그간 자기 오빠가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며 이제는 강 씨 보고 돈을 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강 씨는 이제껏 일도 안 하고 강 씨 남편이 주는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던 신우이를 약 올리듯 용돈 끊겨서 어쩌냐며 이제 신우도 일을 해야 할 처지 아니냐고 대갚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점점 속에 화가 쌓여갔습니다. 강 씨는 나가던 모임도 끊은 지 오래됐고 항상 속으로 신세한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전화가 올 때면 그제서야 막 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듣기 좋은 꽃노래도 몇 번 들으면 지겨운데 매번 똑같은 아빠 역을 들어주는 것은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딸이라도 듣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딸이 만약 무던한 성격이었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지만 공감 능력 뛰어나고 기억력 좋고 예민했던 딸에게 엄마의 말들은 한마디로 지옥이었습니다. 들어줘서 해결이라도 되면 온 힘을 다해 엄마의 말을 들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끝도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그 말을 들으며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해야 한다는 게 점점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이러다가 딸은 우울증에 걸려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남동생에게 하면 항상 남동생은 엄마 얘기 잘 들어주라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엄마가 암에 걸려버릴 거라고 누나에게 조언해줬습니다. 자기한테도 가끔 그러는데 자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공감 능력 없는 아들보다는 딸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런 누나의 마음을 남동생이 제대로 알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식들이 엄마 고생한 거 인정하는데 왜 계속 엄마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딸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간만에 강 씨의 가족이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은 일주일에 한 번 강 씨의 남편이 친구들과 당구를 치는 날이었습니다. 당구를 치다가 남편이 약속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강 씨는 자식들 앞에서 네 아빠는 저래서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또 딸이 아빠와 무슨 약속이라도 하면 아빠 믿지 마. 아빠한테 뭐 받을 생각하지 마라고 선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아빠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라는 말을 자식들과 남편 있는 앞에서 하는 말버릇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린 강 씨였습니다. 그러면서 맞장구 치며 자식들이 같이 아빠 욕을 해줄 때면 그제서야 조금 미안했는지 아빠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네 아빠 예전에 사업 잘해서 너네 어린 시절 배고프지 않게 키웠고 지금은 일도 열심히 다니잖냐. 어느 장단에 맞춰주라는 건지 딸은 정말 엄마와 통화를 할 때면 진이 다 빠졌습니다. 딸은 이후 결혼하고 손주까지 낳았고 딸과 사위는 강신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사위는 가정적이었고 부모님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딸도 시부모와 자주 식사를 했고 사위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딸은 처음 사위네 부모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시어머니는 전혀 시아버지의 욕은 물론 다른 사람의 욕은 절대 입에 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내심 점점 시어머니와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기 엄마처럼 시어머니도 누구 뒷담화하는 얘기들을 슬슬 꺼내겠구나 생각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절대 남의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안 좋게 얘기할 때면 저 사람도 뭔 사정이 있겠지 하며 오히려 이해해주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자라온 사위가 자기네 가족들과 가까워지려는 것을 딸은 별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남편이 얼른 딸의 부모님과도 자주 식사하고 친해지자고 얘기를 꺼냈지만 딸은 머뭇거렸습니다. 너무 거절하면 그럴까봐 딸은 하는 수 없이 식사 약속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처음 하는 식사 자리였는데 딸은 상견례 때도 강 씨에게 절대 아빠 욕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상견례 자리에서마저도 웃으면서 남편을 욕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강 씨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 딸의 얼굴만 붉어졌습니다. 상견례 이후 처음 남편을 데리고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도 딸은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습니다. 강 씨는 딸에게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강 씨 부부와 딸 내외는 집 근처 한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강 씨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차려주는 거 먹을 때가 제일 좋아. 난 언제쯤 누가 밥 차려주려나. 이래서 다들 실버타운 가고 싶어 하나 봐. 사위는 밥도 혼자 잘 차려 먹고 하니? 이러면서 은근슬쩍 남편을 째려보는데 딸은 그런 강 씨에게 눈치를 줍니다. 사위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밥은 자기가 차려 먹는 게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근데 어찌 된 게 항상 엄마의 말은 아빠를 겨냥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사위가 보너스 받은 돈을 아내에게 건넸다고 하니 강 씨는 크게 놀라며 강 씨 남편을 향해 한마디 합니다. 사위 보고 좀 배워요. 이제껏 나는 남편한테 그런 보너스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네. 엄마, 그래도 어릴 때는 아빠가 다 먹여 살렸잖아. 딸이 급하게 아빠 편을 들어줍니다. 이제 이런 강 씨의 말에 해탈했는지 강 씨가 어떤 말을 하든 강 씨의 남편은 그저 멋쩍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이날 저녁 식사 이후 강 씨에게 연락 자주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며 자주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위의 말에 신이 났는지 당장 오늘 밤에 사위에게 전화를 할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강 씨를 보며 딸은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사위는 딸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장모님 전화 오는 건 너무 좋은데 전화할 때마다 장인어른 욕을 하시네? 웬만하면 나도 욕하는 거에 동조해주고 싶은데 그 대상이 장인어른이라 맞장구 치기도 힘들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해, 여보. 내가 엄마랑 잘 얘기해 볼게. 딸은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한테도 모자라 이제는 사위에게까지 그렇게 하니 딸은 단호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딸은 다시 엄마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강 씨의 남편은 당구를 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딸은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엄마가 언제 또 아빠 욕을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TV를 보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자기 남편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저기 나오는 남편들은 하나같이 가정적이냐며 니네 아빠는 맨날 쉬는 날 밖에 나가기만 한다며 딸이 자기 말에 맞장 굳혀주기를 바랬습니다.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아빠가 싫으면 이혼하는 게 어때?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엄마 이혼한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제 불만 있으면 아빠랑 직접 대화해서 해결해. 그런 말들 듣고만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예전에 엄마 시어머니가 그러셨다며? 그때 안 좋은 행동인 거 못 깨달았어? 강 씨는 평소와는 다른 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다 얘. 앞으로 네 아빠 얘기는 안 꺼내마. 강 씨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더 이상 아빠 욕할 거면 전화하지 마. 사실 이 말 하러 왔어. 그이한테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아빠 욕을 하면 어떡해, 창피하게. 이래서 내가 엄마랑 그이랑 안 친해지도록 하고 싶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 남 욕 안 해. 엄마가 난 그 점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자기 시어머니랑 비교하는 딸의 말에 강 씨는 흥분해서 따졌습니다. 이제 사위한테도 연락 안 하마. 너랑 네 잘난 시어미랑 같이 잘 살아라. 다시는 집에도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우는 강 씨를 보며 딸은 마음이 아팠지만 사과를 하지 않고 뒤를 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딸은 강 씨의 계속되는 전화에 정신병원까지 방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은 우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딸은 자기의 속 얘기를 털어놓았고 솔직하게 어머니에게 자기의 감정을 말하고 푸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좋게 화를 내며 싸울 줄은 몰랐지만 그간 속에만 있었던 말을 하니 그래도 딸의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한동안 딸은 강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도 딸과 사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 동안 서로 없는 것처럼 생활했습니다. 딸은 만약 강 씨가 자기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예 안 볼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서글펐습니다. 어릴 적 열날 때 물수건으로 닦아주던 엄마의 모습, 비 오는 날 교문 앞에서 우산 들고 기다렸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딸의 졸업식 날 강 씨는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꽃다발을 들고 딸을 맞이했습니다. 딸이 힘든 일이 있으면 조잘조잘 얘기해도 잘 들어주시던 엄마는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건지. 아빠 욕 시댁욕 하다가 또 어느새 아빠 편에서 얘기하고 자기 감정 안 받아주면 너는 네 아빠랑 똑같다는 말로 항상 끝나버리는 엄마를 보며 도저히 어찌해야 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딸의 남편은 그래도 먼저 사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딸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먼저 사과를 하고 강 씨가 자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전의 지옥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뻔했습니다. 강 씨는 항상 딸이 전화를 무시하면 너도 네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냐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기에
전화를 잘 안 받으면 되지 않냐는 남편의 조언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딸은 간만에 아빠와 만났습니다. 딸은 그래도 아빠와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딸은 아빠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아빠 앞에서 자기 욕하는 엄마가 원망스럽지 않아? 아빠도 처음에는 원망했지. 근데 나중에는 네 엄마가 그렇게라도 해야 버틸 수 있는 힘이 나는 것 같더라. 그걸 깨닫고는 그냥 놔두고 있어. 아빠가 엄마 고생 많이 시킨 것도 사실이고, 그때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벌였어. 그게 우리 가족한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한 것들도 잘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한동안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그때 네 엄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거야. 빚쟁이들한테서도 엄마가 이 아빠를 지켜주고 한동안 일도 안 했던 사람이 40 넘어 12시간씩 일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아빠는 니네 엄마 머리 빠진 거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가끔 엄마 얼굴에 있는 주름 보면 눈물도 나와. 아빠도 고생 많았지 정말. 처음 듣는 아빠의 속마음을 듣고 딸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강 씨의 딸은 한동안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딸은 강 씨와 떨어져 있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강 씨가 누군가의 욕을 할 때마다 엄마 많이 힘들었구나 이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딸은 먼저 강 씨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딸에게 누군가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강 씨였습니다. 딸은 울음을 그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의 첫마디에 딸은 더욱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도 그동안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아봤어. 처음에는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너에게 많이 서운하기도 했어.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다. 나도 내 시어미한테 잠깐 당했었지만 그 잠깐도 견디지 못했는데 너는 10년 넘게 이 애미의 그런 말을 다 받아주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 지연아. 아니야, 엄마. 나도 그동안 엄마한테 제대로 위로해준 적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나도 마침 오늘 연락하려고 그랬어.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 딸은 강 씨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딸은 그냥 이대로 안 보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전처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도 연락하면서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해주는 엄마에게 더욱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날 이후 정말 강 씨는 자식들에게 이전처럼 누구의 욕을 절대 안 했고 이후에 아빠의 말을 들어보니 절대 아빠 앞에서도 아빠 흉을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강 씨도 남편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사위와도 다시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강 씨네는 그 누구보다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같이 늙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 씨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변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강 씨의 딸처럼 누군가의 욕을 들어주는 것은 정말 고역 중의 고역입니다. 좋은 말도 반복해서 들으면 듣기 싫은데 안 좋은 말들은 오죽할까요? 그리고 만약 매번 비슷한 말을 꺼낸다면 듣는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들에게 너무 배우자 욕을 하거나 시댁 혹은 처가 욕을 하진 않으시나요? 그럴 때마다 자식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아마 자식들은 말로는 편을 들어줘도
속으로 그 말을 하는 부모님을 안 좋게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자식 앞에서 가족을 욕보이는 행동은 더욱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말이 모두 정답도 아니고 반대되는 의견일지라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